네, 저희가 일본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일본 자동차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굉장한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어느 정도 속도로 할지가 우리나라 기업들 또 글로벌 전기차, 2차 전지 기업들에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최근에 일본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저희가 리서치를 하면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저희 테크톤 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네.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동준입니다. 한 10월 정도에는 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도 좀 좋아질 거라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도 좀 불안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전쟁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인 강도로 보면, 글로벌에서 강도를 보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중국하고 한국이 좀 유달스럽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좀 평균 정도, 그다음에 일본은 상대적으로 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일본을 한두 달 정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리서치를 하고 좀 보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한국 시장, 한국 주식 시장에 지금 어떤 변화되는 포인트가 뭘까요? 생각을 좀 해보면 그렇게 끄집어내기 힘듭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 관련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더 확산되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상대적인 강도.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 제목을 이제 눈여겨봐야 할 이슈인데, 사실 일본 시장을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그냥 엔화 정도예요. 엔화가 강세로 갈까? 엔화가 약세로 갈까? 이런 거지. 실제 이 일본이란 나라가 정말 과거와 같은 영화를 누릴 정도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도쿄, 뉴욕, 그다음에 런던에서 열린 국제적인 기관 투자가들의 컨퍼런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그 사람들의 가장 컨센서스가 되는 서로 간의 질문과 답들 중에 이 질문이 서로들 오랜만에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Is Japan really back? 정말 돌아오는 거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요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글자를 써놓은 건 방금 한 3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일본의 주식시장에서 돌아가는 매매 수수료 이런 것들이 한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넘어섰다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이 일본 시장도 커서 그런 거겠지만 25년 동안 중국이란 나라에서 에쿼티의 트레이딩 수수료가 더 컸었는데 요번에는 저펜이 이제 그걸 넘어섰다.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뉴스입니다. 제가 1년 전 10월 20일 날 신문들을 왼쪽에 이렇게 배열을 했고요. 오른쪽은 최근 한두 달 정도에 있는 기사들의 내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엔화는 여전히 150엔입니다. 149.8 이런 거죠. 그 당시에도 150엔 돌파했으니까. 근데 신문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왼쪽은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이 안 된다. 오른쪽을 보시면 엔화 같이 약세에 힘입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굉장히 낙관적인 경기를 전망하고 있다. 왼쪽은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4, 9월 달에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매도액이 굉장히 많았다. 14조나 된다. 코로나19 확산된 2020년 이후 최대다. 위기다. 2022년 12월, 2023년 3월 달까지도 저희들이 접하는 일본 기사의 대부분은 위기입니다. 위기. 예,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똑같이 150엔이고 이거에 우리가 이제 계속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실제 일본은 전혀 다른 거를 가는 거죠. 아니 당연히 엔화가 절하되는데 왜 돈이 들어옵니까? 밖으로 나가버려야죠. 근데
어떻게 거꾸로 된 게 엔화가 절하되는 추세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을 어떻게든 일본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거의 뭐 올인하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기사가 잘 나지 않지만 이 기시다 총리가 지금 뉴욕, 뭐 런던, 동경 이런 데 모든 컨퍼런스에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어요. 기조연설을 하고 있죠. 뭐냐? 일본으로 와라. 이런. 일본으로 오라는 얘기가 돈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글로벌 기관 투자가나 글로벌 연기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에셋 매니지먼트가 사실 사무소 정도 놔두고 다 본국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와야 된다. 그래서 이번 9월 25일부터 10월 6일 날 저펜 윅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52개국의 700개 기관 1,400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참석하는 행사에 저펜 윅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본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일본은 홍콩의 지위가 약화된 틈을 타서 싱가포르 말고 일본이 금융시장에 아시아 금융시장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기시다가 이번에 한번 외국인 자금 유치로 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일본의 재흥 전략인데요. 2013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전략입니다. 재흥이란 게 Japan is back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일관되게 지속 중인데 그 작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2013년 아베노믹스가 만든 세계의 화살,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으로 바꾸기 위한 세계의 정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대담한 금융 완화 정책이죠. 금리 낮추고 환율 낮추고. 그다음에 신속한 재정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산업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새로운 성장 전략인데 그 새로운 성장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경제와 제조업과 금융 간의 이 연결고리를 키운다는 거고 특히나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해외 자금 유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뭐 미국처럼 굉장히 키워서 이걸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 하는 건데 그게 안 된 거죠. 하지만 그게 결실이 맺어질 정도가 됐어요. 한 10년 동안 이 일본이란 나라가 신성장 정책의 핵심인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두 가지 축, 스튜어드십 코드와 거버넌스 코드를 굉장히 줄기차게 이게 어, 합니다. 그걸 10년 동안 했더니 경영진들이 바뀌고 지배 구조가 바뀌고 공적 연기금들의 의결권 행사들이 다 달라져서 실제 우리가 아는 일본 기업들이 재벌 기업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굉장히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공적 연기금들이 이제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책임 있는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M&A,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도요타 대표이사도 쫓겨났어요.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기업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베노믹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시다 노믹스까지 오는 거죠. 기시다가 들어오면서 뭘 했냐? 다섯 가지죠. 거기가 보면 2022년 도쿄 정시를 시장 재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배리어를 좀 낮추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2023년에 4월 달에 PBR 1 미만 기업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1 미만으로 계속 있을 거면 너희들 2부, 3부, 4부로 밑으로 내려가서 아예 외국인들 이동성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할수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그다음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2023년 JPX 프라임 150 인덱스를 도입하고요.
내년도는 소액 투자 비과세 한도를 한 3배 정도 확대해서 꼭 외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들도 훨씬 많은 자금을 뭐 일본에 투자해도 되고 외국에 투자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한도 확대를 합니다. 과세를 굉장히 낮춰주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에셋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특구를 신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기시다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신자본주의거든요. 신자본주의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아베노믹스가 10년 동안 이룬 여러 가지 성과 위에 새로운 어떤 자본주의 개념인데 계속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었고 뭐 가계 자산이 뭐 2경이나 되는데 그 1경만 돌아가도 몇천 조만 돌아가도 우리가 굉장히 자산을 가지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굉장히 임금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재테크를 할 수 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신자본주의, 아시아 금융 후보가 기시다노믹스의 핵심 어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하튼, 여하튼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고 눈여겨봐야 되냐면 일본은 좀 힘들었지만 정권 초기의 역대 정부들을 보면 뭐 고이즈미나 오부치나 아베나 대부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글로벌 환경이 안 좋아서 뭐 금융위기 때 뭐 박살나긴 했지만 적어도 1년에서 2년 사이에 굉장히 큰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시장도 부양하고 경기 부양도 하고 재정 걱정 안 하고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산업 정책을 지원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하고 있는데 이 기시다가 이제 들어온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죠. 이제 시장 부양들이 일어날 겁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기미가 있지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어, 올라가고 있죠. 잘 안 내려갑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도 좋긴 하지만 일본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를 보이고 있고 또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어떤 인식들도 굉장히 바뀌었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파업이란 게 안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특히나 백화점 파업,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61년 만에 백화점이 뭐 단 하루 파업을 했지만 이걸 봐서라도 뭐 물론 산업의 지형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식의 인식들이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느껴봐야 됩니다. 61년만, 30년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꼭 금융시장이나 고용시장이나 노동시장이나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서도 일어납니다. 아까 뭐 도요다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리포팅된 기사들만 살짝 올려봤어요. 2022년도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죠. 추경 예산을 만드는데 추경 예산의 핵심이 배터리 산업에 3,300억 엔을 지원한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추경 예산 뭐 딴 거 한다고 막 그렇게 하죠. 2023년 6월 달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도요다가 27년 상용화 계획을 뜬금없이 발표해요. 뜬금없이 발표하는데 조금 있다가 7월 달에 경제산업성이 도요다에다가 배터리 생산용 자금 1,200억 엔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발표를 해요. 도요다가 전기차 5조 엔에 투입하고 뭐 2026년에 150만 대 하고 얼마 전에 이데미츠 고산이라고 하는 소재 회사를 이제 파트너십을 정해서 전고체에 굉장히 큰 걸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죠. 어, 도요다만의 것이 아니라 일본 주식회사의 핵심 전략입니다. 뭐 지난번 한번 얘기됐을 때 요거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서 반도체를 일본에서 부활시키겠다는 확고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무시무시한 전략을 갖고 있고 이게 문제가 스피드입니다. 2021년 5월 아베 신조가 주한 반도체 전략 추진 연맹을 발족한 다음부터 2년 동안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법안까지 바꾸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만, 미국, 벨기에 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이면서 일본 반도체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금의 모토가 일본식 발음 뉴재팬입니다. 새로운 재팬. 새로운 재팬이라는 게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좀 어이없게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나쁜 얘기지만 2차 대전의 전범까지도 다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1990년 불황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그동안 썼던 정책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기업들 간도 굉장히 망가지죠. 이런 것들 때문에 2000년대에는 정책이 전부 분산되고 소규모화되고 국내 시장 보호만을 위한 정책을 씁니다. 그게 일본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갈라파고스라는 얘기를 들었고.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그리고 아베 정부가 소사이어티 5.0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에 대한 정책들이 새롭게 수립이 되는데 그게 과거 80년대 전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똘똘 뭉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 당시에도 미국한테 기술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게 확고하게 되죠. 2023년 기시다가 강조하는 것이 뭐 새로운 건데 이건 사실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아베가 만든 독트린 이 위에다가 기시다가 신자본주의라고 명명하면서 실행되고 있는 전략인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코어가 되는 전략 산업에 어마어마한 올인을 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그거를 어, 어시스턴트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채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거기 어마어마한 자금을 국내 산업에다 쓰겠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경기 부양책을 쓸 거고요.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N 강세가 함부로 오지 않는다. 오히려 N 약이 추세고 N 강은 굉장히 역발상을 가져야 갈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엔저가 지속이 되는 아니면 엔저 정도가 지금 정도에 머무는 가운데 계속 큰 틀의 양적 완화가 지속이 되고 실제 인플레이션이란 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경기 부양책 계속 쓸 거고요. 거기 플러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내년도 핵심 산업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일본 시장의 어떤 자본시장의 어떤 활성화가 기시다의 성공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핵심 제조 공급 기자 이거 뭐 다 아는 얘기고 이 세 개가 사실 마지막 서머리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엔화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당분간 엔 강세가 급격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이유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10년 동안 50% 정도 절하되다가 올해 들어서 유달스럽게 미일 금리 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이제 한 10% 정도 더 벌어졌는데 절하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 대세라는 거잖아요. 대세 추세고. 그리고 이런 독특한 환율 구조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 일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추세라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이번에는 150엔 됐는데 130엔 갈까? 그건 사실 역발상의 어떤 역발상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만용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추세는 엔조로 가지만 이 사람들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미국의 용인하에 환율이나 금리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확연한 금리 인하 정책이나 미국의 어떤 정권이 바뀐다거나 일본의 인플레이션이란 게 확연하게 우리가 느낄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엔저 정책은 조정될 가능성이 없다. 한 모레 정도에 아마 그 관련해서 금리 정책이 또 일본에서 조정되겠지만 그냥 립 서비스나 아니면 레인지 정도를 조정하는 거지
우리가 일본의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끈적끈적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지만 계속 하는 이런 문화적인 특성들도 이해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그게 일본에 유리한데 갑자기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된다. 그건 사실 만용에 가까운 예측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주식이 움직이듯이 뭐 어떤 시장각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정책,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예. 관계에 의해서 음, 움직이는 일본의 엔화 환율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게 변화하기 전에는 단순히 엔화가 단순 강세로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예, 있겠네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 교과서에 나오듯이 뭐가 특고 뭐가 특고 매력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책입니다. 정책이고 국제적인 역학 관계에서 서로 간에 이제 연결되는 헤게모니 싸움인데 이걸 자꾸 뭐 이렇게 만약에 경제적인 어떤 이론적인 공식하에 환율이 결정된다 그러면 왜 과거 80년대나 왜 과거 뭐 2000년대 금융위기 때나 이런 것들이 왜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요새 매달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글로벌 주식 시장, 또 특히나 한국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제 모두 이제 끝났고요. 저희는 이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후 4시에 이렇게 웨비나를 열고 있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들은 저희 tekton 투자자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모두 다 그동안 우리가 리서치한 것들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희 tekton 투자자문 또 상품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 10월 tekton 정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